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효종실록 제17대 임금이 되시겠습니다. 효종은 1619년에 태어나셔서 1659년에 승하하셨습니다. 인조와 인열 왕후 한씨 둘째 아들로 휘는 호이고 자는 정령이다. 이 호가 되겠습니다. 1619년 5월 22일 한성부 경행방에서 태어났고 인조 4년 1626년 복림 대군에 봉해졌습니다. 1659년 5월 효종은 얼굴의 종기가 악화되어 41세의 나이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모 호는 효종이 되겠습니다. 능호는 영릉인데 처음엔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경내에 있었지만은 현종 14년 1673년에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세종의 영릉 뒤편으로 옮겨졌습니다. 효종입니다. 효종실록 효종의 북별 계획. 효종은 왕위에 오르자 북벌 계획에 대해서 친정 세력인 김자정과 일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인조 말 무렵 서인들은 원당, 낙당, 산당, 한당 등의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원당과 낙당은 인조 반정의 공신들인데 원당은 원평부원군 원두표가 중심 세력이고 낙당은 김자점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당은 긴집을 영수로 하는 초사적인 사람들인데 고향에 살면서 성리하게 철저한 사람들이었고 한당은 김육이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효종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산당 세력을 조정에 등용했습니다. 그들은 대의 명분을 내세워 청나라에게 받은 치욕을 씻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조정이 산단 세력으로 개편되자 김자점은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져 산당 세력을 모함하다가 유배를 갔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역관 이 형장에게 새로 왕위에 오른 왕이 중신들을 쫓아내고 청나라를 공격하려 한다고 청나라에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 증거로 조선이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는다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 형장의 고발로 청나라는 압록강 부근에 군사들을 보냈으며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조선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원두표, 이시백 등을 청나라에 보내 이 사건을 무마시켰고 김자점은 광양으로 다시 유배되었습니다. 1651년 유배된 김자점은 조기인과 짜고 또다시 역모를 꾸몄습니다. 아들 김이익을 수호 청군사와 수원의 군대를 동원해 원두표, 김집, 송시열 등을 제거하고 숭성군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이 역모가 폭로되어 그는 아들과 함께 죽었고 조기인 역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효종은 북벌을 준비했는데 이 계획에 참여한 사람은 이완, 원두표 등을 비롯한 장수들이었습니다. 1652년 효종은 어영청을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강화했습니다. 또 군군을 기병화하고 남한산성을 근거지로 하는 수호청을 강화해 한송 외곽의 경비를 보강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지방군의 핵심인 소고군의 훈련을 강화시켜 군사력과 수도의 안전을 도모하였던 것입니다. 효종실록입니다. 못다 이룬 북벌의 꿈 효종실록. 효종은 조선군이 2번씩이나 러시아군을 물리치자 한껏 고무되었다. 그래서 북벌에 박차를 가했고
인조 때 표류해온 네덜란드 하멜을 훈련 도감에 보내 조총을 비롯한 신무기를 개발하고 화약 생산에 종사케 했다. 그러나 무리한 북벌 계획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백성들은 살기 힘들어졌다. 한편 청나라는 날이 갈수록 세력이 확장되었고 북벌의 기회는 좀처럼 얻기 힘들었다. 그러나 무리한 군비 증강과 수행차제의 부인 강변의 신혼을 주장하다가 죽은 김홍묵 사건으로 백성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1655년 북벌 계획에 의한 노비 추세 사업은 그야말로 비판이 심했다. 이 사업은 군수품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하였다. 백성들의 불만이 커지자 북벌 개혁에 찬성했던 대신들도 추세 사업을 낮추도록 건의했다. 하지만은 효종이 이런 제안에 거절하자 그들 역시 등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다. 1658년 한당의 영수 김집이 병으로 관직을 사임하자 송시열 등이 다시 조정에 들어섰다. 조정에 들어온 송시열은 효정을 만났다. 이때 효정은 이런 넋두리를 했다. 과인의 경을 만난 것은 북벌에 관한 일이오. 하지만 과인이 병이 들었으니 자주 만나지 못할까 걱정되오. 전하, 어찌 그런 약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먼저 옥체를 보증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자 효종은 송시열에게 자신에게 건의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송시열은 이렇게 건의했다. 전하의 학문은 높고 밝지만은 아직은 부족한 것이 있사옵니다. 한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군왕으로서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되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일은 신하들에게 맡기시고 큰 일만 처리하시옵소서. 송시열은 효종의 건강을 염려했던 것이었다. 이후 이조 판세에 임명되어 자신의 세력들을 불러들여 북벌 계획을 추진하였다. 효종은 나라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충청도와 전라도 근해 지역의 대동법을 실시해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또 역법의 발전을 위해 태음력과 태양력을 결합한 시연력을 사용하게 했고 국조 보감을 다시 편찬하였다.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항복한 치옥을 싣기 위해 북벌에 매달렸지만은 국제정사는 날이 갈수록 청나라에 유리하게 전개되었으며 나라 안의 재정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안타깝게도 북벌의 웅대한 꾸배를 실현하지 못한 채 효종은 1659년 5월 4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효정실록 간추린 여사 비운의 왕과 이완대장. 효종은 31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형 소현세자와 9년 동안 벌모로 10년과 북경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복림대군 효종은 입술을 깨물고 군사를 양성할 줄 아는 장수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병자년이나 정충년의 치욕을 갚을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효종은 즉시 즉위 초 송시열, 송준열, 이유태 등에게 정치를 보잡게 하고 대등법을 다시 시행했으며 물자를 장려하여 농사 관계에 쓰게 했습니다. 가보년에 웬만큼 국고가 차고 삼남각도에 오영장을 두었고 어느 날 갑자기 임금이 침전으로 무감을 불러 귀에다가 무슨 분보를 내렸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훨씬 지난 후 대궐 별감 10여 명은 말을 달려 장안의 무신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감마마께서 지금 예골하라는 분부가 계십니다. 이에 무신들은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습니다. 무신들은 황급히 말이나 가마를 타고 대궐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대궐에 들어서는 순간 사방에서 촉이 없는 화살이 쏟아졌고 모두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때 오직 한 사람만이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업을 한 상태로 정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용상 아래 서 있던 내관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라는 하문이 계시오. 그러자
그는 대고를 흔들릴 정도로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삼도 도통사 이완이라 하옵니다. 이리 오시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용상 위에 앉아 있는 임금이었다. 내관을 물리치고 손수 용상을 내려와 그를 맞았다. 상감마마, 야반의 근명은 어떤 것인지요? 경은 저거 빗발치는 화살을 어떻게 하고 들어왔소? 그러자 이완은 자신의 옷 앞자락을 약간 들쳐 보였다. 겉은 보통 옷이지만 그 속에는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었다. 옷 속에 갑옷을? 그렇사옵니다. 상감마마. 한밤중에 황급히 입골하라는 어명은 분명 범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옷 속에 무장을 해온나이다. 이 소리를 들은 임금은 몸소 그를 데리고 내전으로 들어갔다. 그날 임금은 이왕과 함께 밀담을 나누면서 밤을 새웠다. 그 다음 날 이완은 특지로 훈련대장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즉위 5년간 임금의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행동으로 국력 충실에만 힘쓴 목적이 북벌이 드디어 공포되었던 것이었다. 최근 5년간을 두고 봤는데 이런 중대사를 맡을 장군은 대장 한 사람밖에 없어. 그날 밤 예고를 할 때 총망 중에서도 몸단속을 잊지 않은 점은 이런 대임에 넉넉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 부디 나를 도와 병자내령의 치욕을 씻어주시오. 임금이 이완의 손을 잡고 간곡히 당부하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성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맹세하였다. 그 후 전국에서 힘께 하나 쓰는 장사 600명을 모았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 장차 북벌의 웅지를 별대 쓰려고 준비했다. 또한 송시열의 협조로 정치에도 몰두하여 장차 북벌할 때 군량이 부족하거나 국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했다. 가보년에 드디어 돈을 사용했다. 임금은 큰 뜻을 관철시킬 때 지장을 줄 수 있는 물물 교환을 없앴다. 그런 후 실험으로 당전 15만 문을 사다가 평양과 안주 등에 사용케 했다. 결과가 양호하여 훈련 도감에 명하여 돈을 만들어 사용하게 했다. 또한 돈으로 바꿀 물가표까지 작성했던 것이다. 군사들의 옷도 가볍고 편안하게 개량했다. 이건 역시 장차 북벌할 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전국에 금은 광을 장려하여 거기서 나온 금을 모두 모아서 바둑돌 모양으로 만들어 두었다. 이것도 장내 군용 자금으로 쓰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소위 금바둑쇠라고 했는데 대원군의 집정초까지 보관되어 있다가 경복궁 중건 때 모두 사용되었다. 어느덧 창고에는 곡식과 채물이 가득 찼는데 을미, 병신, 정류, 무술을 지나 기에 연엔 국력과 군력이 모두 마련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북벌이라는 거사만 남게 되었다. 드디어 효종 10년, 기해년 5월 5일 최후의 결정까지 끝났다. 그해 봄 임금은 이황, 이이, 김린, 송인수, 이양복, 김장생 등의 소원의 사액, 조정에서 예산, 인력, 재산 등을 하사하여 지원함. 사액을 하였다. 지금 북벽을 하기 위해 대군을 보내는데 말썽 많은 유생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또다시 당쟁이 일어나면 대사를 그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사울로 접어들면서 북벌 준비 때문에 온 나라가 뒤끌다가 어느새 5월 초하루가 되자 이젠 출전 일수가 나흘이 남았다. 출전을 기다리던 이완 대장은 갑옷으로 몸을 싼 채로 잠깐 눈을 붙이려고 안석에 기대었다. 순간 불길한 꿈을 얼핏 꾸면서 눈을 번쩍 떴다. 동시에 누군가 대문을 요란히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대궐에서 급사가 달려와 급히 입골하라고 했다.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완 대장 까닭 없이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한 후에 말에 올라 대궐로 달려갔다. 상감마마 이완 참내하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얼마 전까지 우렁차던 임금의 음성이 아니었다. 힐끗 임금을 보자 용안이 검붉게 변하고 온몸이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내 몸이 좋지 않아 이리 가까이 오시오. 이완이 무릎걸음으로 다가갔다.
대장 5월 단오, 5월 단오. 예, 출사가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있을지라도 기어코 북벌은 진행해야 하오. 상감하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말을 듣는 임금은 기운이 없어 그 자리에 눕고 말았다. 그날 밤을 이완은 내전뜰에서 선체로 밝혔다. 출전하기로 결정된 날이 이제 겨우 나흘이 남았는데 임금께서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니 이 일을 장차 어쩌나. 그러나 효정은 이원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출전하기 하루 전날 승하하고 말았던 것이다. 조선왕조 500년 효정실록 제10대 왕이었습니다. 17대 임금, 북벌계약, 목다유롱금 이완 대장에 대한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